안녕하세요. 제임스 문 TV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제임스 문 TV의 제임스 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 촬영이네요. 네. 제 프롤로그 영상은 잘 보셨나요? 그 사이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옷이 비슷해서 혹시 같은 날 찍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머리 스타일도 좀 달라졌죠? 네. 네, 이발도 했고,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감기도 좀 걸리고 해서 원래는 촬영을 바로 진행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네. 감기 조심, 그리고 다들 건강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프롤로그에 이은 제 두 번째 영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되게 기대되시죠? 기대하시는 만큼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얘기 한번 잘 정돈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카페를 창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카페를 창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떤 걸 물어보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잘 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 카페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적이 그게 첫 번째였었으니까요. 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때가 되게 중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저에게 그런 카페 문의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주 준비가 잘 돼 있고, 이분은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 카페 운영을 참 잘하시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오픈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차이냐면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저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면의 나와 대화하는 시간, 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이제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정우 씨가 고문 같은 걸 당하시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갖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녹음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사 표정선은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갖는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자아 비판. 이게 뭐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카페를 창업하려면 커피를 잘 알면 되지 않을까? 또는 뭐 그냥 뭐 커피만 잘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그냥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뭐 카페 차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 카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이런 카페들이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돈 좀 쉽게 벌 수 있겠다. 또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카페는 되게 우아하게 커피 내리면서 내가 참 우아하면서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카페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문의를 받아보니까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는 것부터가 좀 다르세요. 그냥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정말 본인과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보셨나, 본인에 대해서 좀 얼마나 깊은 생각을 좀 해보셨나 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카페 창업에서 뭐 그게 중요하나,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런 것보다 뭐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보란 말이야. 뭐 월세가 얼만지, 뭐 보증금은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총 창업 비용이 얼만지,
그리고 장사가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해 보란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정말 결과적인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카페가 나하고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달, 두 달 하고 말 일이 아니고 정말 길게 보시면 몇 년 또는 뭐 십몇 년을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정말 나하고 잘 맞는 거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게 아까 말했던 자아 비판의 시간 그리고 마인드셋 이런 거라는 거죠. 즉 내면에 나와 좀 대화해 보는 시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돼 있는 분은 카페 창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든 뭐 내가 개인 카페를 하든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든 되게 잘 해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시게 되면 10중 8구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카페를 창업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물론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제 인생에서 좀 시련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왔었죠.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시련이 좀 왔었고, 그리고 가족 중에 좀 이제 아픈 분들도 생기시게 되고, 이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멘탈이 무너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기가 저에게는 왔었습니다.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런 시기는 한 번씩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럴 때가 제가 왔었어요. 야, 이게 정말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 이게 정말 이제 진짜 내가 쉽지 않은 건가? 하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딱 2020년도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에 이제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좀 시간을 길게 가졌었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네, 좀 쉬었죠. 쉽게 말하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시간을 제가 좀 자유롭게 가질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그 시간에 여행도 좀 제가 다니게 됐고요. 제 혼자 있으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지.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강제로 내가 이 시간을 갖게 된 것 같고, 이제 난 어떡하지?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그때는 강할 때였거든요. 그런 시간을 한 달 정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참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말 힘들었었던 시기니까. 누구나 그렇듯 나의 부끄러운 점 그리고 나의 힘들었던 점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위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단어거든요.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위험과 기회가 위기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 인생에서 위기가 왔다라는 뜻은 위험도 온 거지만 기회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때 저에게 기회라는 건 뭐냐면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생겼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동반자인 제 아내와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던 시간이죠, 그때가. 그러면서 좀 깊이 제 내면과 대화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솔직하게 저는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한 달 동안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시기에서 그래 맞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좀 어떻게 돌파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딱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가족들하고 강원도에 제가 여행을 갔었거든요. 여행을 가서 저희 딸을 재우고 아내와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이죠. 그걸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냥 저한테 주어지는 일,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는 해왔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그런 점에서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있게 생각을 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위기가 왔겠죠, 저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저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나 원래 이런 질문 했던 사람인데, 원래. 원래 저는 대학교 때 그런 질문 되게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아,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그럼 앞으로 뭐가 되고 싶지? 이런 걸 저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됐고, 사실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질문에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아마 기억을 하지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를 거고. 근데 저에게는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이었죠. 아, 내가 이런 질문에 내가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제 정리하는 건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노트에 필기하고 정리하는 습관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때 좀 잠이 좀 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봤어요. 너는 어떤 사람일까? 뭐 여러 가지를 적었죠, 진짜. 정리정돈된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만 제가 그걸 적었던 것 같아요.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카페가 있었느냐면 이 다음 편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솔로가 아니에요. 네, 가족이 있는 그리고 내 가족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운명 공동체이다 보니까 가족을 빼놓고는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왜 단어에 그게 탁 들어왔냐면 예전부터 제 아내는 카페를 되게 하고 싶어 했고 되게 좋아했었고 저랑 이제 연애를 할 때부터 저는 이제 사실 카페는 잘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카페보다는 자판기 커피 그리고 믹스 커피를 더 좋아했던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내가 이제 아내 마음을 사야 되니까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는 척했죠. 그래서 카페도 많이 갔었고 같이 따라갔었고 그러다 보니 커피도 저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는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는 이런 맛이구나. 여기는 또 이런 맛이 나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돌이켜보건데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이렇게 뭔가 교감을 나누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었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장사를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 일을 도와드리게 되면서 그런 걸 해봤더니 그런 일이 그냥 좀 저한테는 익숙하고 뭐 사람을 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카페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이 커피 그리고 이 카페라는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나라는 사람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 걸 정리해서 아내랑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참 별거 아니죠, 그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카페라는 그 단어 하나 그 제가 노트에 적었던 그 단어 하나 그게 카페를 창업하게 됐던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카페라는 단어 그게 아니고요. 그 카페라는 단어를 적기 전에 제가 가졌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직장인이시라면 내가 직장 다니기 바쁘니까, 그리고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일들도 하기 바쁘니까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처럼 가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돌봐야 되죠, 내 가정도 돌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자기 바쁘고 집에 오면, 그러고 나면 다음날 또 일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치 않아서, 뭐 원치 않아서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주어진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에게는 되게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제 아내랑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을 거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없었을 거고, 제가 노트에 그 카페라는 단어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그 준비 과정과 이런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르고 시행착오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낼 수 있지? 그리고 난 어떤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이런 것만 정리가 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카페 창업을 모두가 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페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리하게, 그러니까 카페 창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무리하게 카페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내 내면에 나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것 덕분에 저는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힘을 주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카페 창업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저와 대화를 했던 시간. 제임스 문,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가족과 저를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카페라는 단어가 딱 하나 떠오른 거죠. 이런 과정을 도출해내는, 이게 몇 달 걸렸거든요. 참 웃기지 않으세요? 이 몇 달 동안 뭐 이걸 생각하는데 이게 몇 달이나 걸리나. 어떻게 보면 카페라는 게 떠오르는 게 그렇게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죠.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떠올리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한테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꼭 겪으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또 책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원숭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원숭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어떤 식으로 사냥하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한 원통 안에 바나나를 하나 넣어 놓고요, 거기에 원숭이가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근데 이 구멍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손을 폈을 때는 구멍을 빼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바나나를 밑으로 내려가서 손을 짚게 되면 이 손이 빠지지가 않는 구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원숭이들은 그 바나나를 집어서 절대로 바나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의 손을 절대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손쉽게 원숭이를 사냥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도 이 원숭이와 같은 실수를 늘 범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바나나처럼 뭔가를 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쥐고 놓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잡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한참 일이 잘 되고 저도 되게 일을 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 바나나를 더 잡을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 내가 새로운 생각, 나와의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자꾸 줄여들게 되고, 이 바나나를 잡은 손만 계속 쥐고 있는 거죠. 놓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바나나를 계속 쥐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놓치면 그 다음 뭔가를 다시 질 수 있는데 이 손을 뺏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이유든. 그러다 보니 그 원숭이처럼 내가 덫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라는 걸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깨닫게 됐던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 같은 걸 느끼시게 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 나라는 사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그 원숭이처럼 지금 이 바나나를 놓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그 상황에서 뭔가 카페를 자꾸 창업하려고 생각하시지 않나. 근데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려놓음과 동시에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시는 시간, 그것도 하나의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내려놓는 작업들을 조금씩 해보시고, 저는 창업하는 게 꼭 뭐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몇 년이 걸려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창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정말 힘들었던, 사실 지금 생각해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바나나를 놓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마인드셋을 하는 이 작업, 앞으로 마인드셋에 대한 영상을 2번 정도 더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마인드셋을 한다라는 것 자체. 이거를 빼놓고 카페 창업을 하는 건 사실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해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죠. 금방 무너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성은 굉장히 부실한 성이잖아요. 튼튼한 성을 쌓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마인드셋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했지만, 이제 우리 부부, 그럼 우리의 가정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부부는 뭘 하고 싶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또 도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솔로도 계시겠지만, 솔로는 그 다음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그래도 봐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나 부부로 창업을 하시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정리정돈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